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퍼 3사의 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불안하고 물가, 금리가 굉장히 불안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오텍들의 자금 상황이 좀 우려되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근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자금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2억 6,700만 달러를 적자를 냈습니다.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캐시성 자금은 1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로는 2억 5천만 불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1년에 쓰는 돈 2억 6,700만 불로 나누면은 3년 정도의 자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텍들의 특성이 해가 가면 갈수록 파이프라인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징조죠. 지금 3년 액면 그대로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년 반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에디타스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에 2억 달러 조금 못 되는 돈을 사용을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6억 2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부채가 나와 있지 않아서 계략적으로 한 2억 달러 정도를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뺐고, 그래서 2억 달러 정도를 1년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은 계략적으로 2년 정도의 자금을 들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쓸 돈이다.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자금 사정이 꽤 괜찮은데요. 매출액이 증가한 거는 벌텍스하고의 그 계약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텍스하고 크리스퍼 카스9으로 SCD를 만들고 있는데요. 계약 조건을 좀 달리했죠. 그전에는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벌텍스가 10%를 좀 더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10%를 더 주고 대신 10억 달러를 크리스퍼가 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들어오면서 자금 사정이 이제 훨씬 더 나아졌고요. 캐시 현금 들고 있는 게 한 9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그런 증권을 들고 있는 게 이제 14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3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부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채 한 2억 달러 정도를 빼고 1년에 사용하는 돈 5억 4천만 달러 정도를 나눠보면 한 4년 정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자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 사정을 갖고 왈가불가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3사들은 상반기는 이제 금리라든가 물가가 굉장히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은 큰 염려 없이 지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제 요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이제 CBC하고 브로드하고의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로드가 승리를 한 거고, 이러한 결정이, 심판원의 결정이 툴젠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툴젠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CBC 쪽은 이제 인텔리아하고 크리스퍼 쪽이 이제 가져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거는 에디타스가 이제 가져간 거죠. 사용권을 가져간 겁니다. 특허권은 CBC하고 브로드한테 있는 거고, 사용권을 양쪽에 준 거죠. 툴젠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크리스퍼 카스9과 관련해서는,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은 이게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과 뒤가 전혀 달라지는데, 전은 선 발명주의, 후는 선 출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뭐냐면 2013년 3월 이전에는 정말로 누가 발명을 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도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출원을 누가 했느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결정난 거는 누가 발명을 했는지를 끝까지 받대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내년에 툴젠과 CBC, 툴젠과 브로드 이렇게 이제
소송이 남아 있는데 이때도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진짜 발명을 먼저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차에 걸친 크리스퍼 카스9의 최초 발명자를 둘러싼 CBC하고 브로드 간의 6년간의 전쟁은 브로드의 승리를 일단 막을 내렸는데 참고할 점은 브로드가 시니어 파티였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히 시니어 파티가 유리하긴 유리하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이쪽이 먼저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상대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파티라는 게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는 CBC가 원핵 생물에서 크리스퍼 카스9의 유전자를 증명하였을 뿐 동물이나 사람에 적용한 것은 브로드가 앞섰다. 계속 1차, 2차, 3차 해서 이런 저촉 심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핵 생물에서는 CBC한테 법원이 특허를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핵 생물에 대해서는 브로드한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우드나가 속해 있는 CBC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 하면서 그 다 가르쳐 준 걸 갖고 컨닝해서 이제 진핵 생물에서 응용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진핵 생물과 관련한 특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심판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CBC가 우리도 그렇다면 진핵 생물에 대해서 특허를 내겠다라고 해서 출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원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출원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기각해버릴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3차 저촉심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상황에서 브로드는 그렇게, CBC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정도 해서 그냥 둘이 합의를 보자라고 브로드는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CBC에서는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결정 난 거는 브로드의 손을 들어준 거죠. CBC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욕 로스쿨의 제이콥 셔카우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그 독점적으로 라이센스가 브로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는 100억 달러까지 CBC가 라이센스에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텔리아라든가 뭐 크리스퍼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신약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CBC에서는 그 다음에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인텔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B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항소를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일단락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요거하고는 또 다르게 처음에는 툴젠이 이 분쟁 당사자로 참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게 2020년 2월에 좀 얘기가 달라졌죠. 특허 심판원에서 툴젠 특허 거절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툴젠도 당사자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툴젠 대 CBC, 툴젠 대 브로드, 이렇게 지금 이제 분쟁이 소송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툴젠이 유리한 시니어 파티를 점하고 있다라는 이제 점이고요. 누가 동물이나 아니면은 사람, 즉 진핵 생물에게 이제 그 유전자 편집을 증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브로드가 승리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2012년 7월 자료가 증명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 전에 아이디어라든가 구상은 CBC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구현을 해낸 거는, 먼저 구현을 한 거는 브로드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CBC가 증명을 한 거죠.
CBC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라든가 구상하고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하고 했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상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느냐라는 거를 데이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툴젠도 2012년 7월 이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인텔리아라든가 크리스퍼는 굉장히 당황할 텐데요. 실상은 당황하더라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툴젠과의 이런 소송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얘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하더라도 CBC가 항소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싸움을 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직까지 툴젠, CBC, 브로드 간의 그런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년 말 이유는 지나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단지 이제 크리스퍼가 이제 벌텍스하고 치료제를 만들 텐데, 이게 이제 내년 초라든가 중반 정도면 약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골치 아프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툴젠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툴젠 입장이라 그러면, 툴젠은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똑같이 개발을 해온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CBC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전자 가위를 연구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는 툴젠이 가장 먼저 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출원한 시기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핵생물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와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시니어 파티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전적으로 이 두 CBC라든가 브로드가 그들이 먼저 이제 진핵생물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또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툴젠이 결국 불리하지 않고 좀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는 아무튼 기간이 멀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다시 이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장기적인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젠이 뭐 시가총액 3천억대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 뭐 시나리오 비슷한 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공동으로 소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성으로는 적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익이 너무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너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누군가가 위너가 나오는데, 이 위너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와요. 조금 전에 크리스퍼하고 벌텍스가 만들어낸 그런 SCD의 약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처리될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번에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크리스퍼의 아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퍼 카스9보다도 이제 빔이라든가 맘모스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부터 시작했고 12A는 이제 에이타스가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아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 1 시리즈가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지금 3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허를 가져가는 원 특허자가 만약에 인정받는 주체가 생긴다 그러면 다 소송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쇄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툴젠이 가져온다 그러면 대단히 큰 거리가 향후에도 이제 수입 수수료와 관련된 거리가 많다라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켜볼 사안이고 길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최근 뭐 하루 이틀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송과 관련한 건도 이 건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이럴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너무 깊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그냥 뭐 특별히 이유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올라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퍼 카스9의 특허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모아보고 또 근거 자료 그리고 특히나 2012년 7월 이전에 툴젠이 실질적으로 구상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또 우리가 얻어내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